2021년 9월 28일 개장 전 종목 노트입니다. 오늘 미국 나스닥 선물이 1%대 이상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미국 시장 하락에 무게를 둬야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론, MU입니다. 세미콘 네임 중에서 가장 빠르게 실적을 발표하는 마이크론이 미국 현지 시간 9월 28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이 되겠고요.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분기 전망치를 상향할 수 있느냐, 유지하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블룸버그를 보니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 EPS는 2.34달러로 116.7% 증가한다고 보는 게 스트리트 컨센서스입니다. D램 현물 가격 하락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고 웬만큼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고서는 이번 실적 발표는 작은 이벤트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만약 오늘 시장이 하락한다면 그 여파로 개별 종목들도 하락을 면치 못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AMD입니다. AMD는 리사 수 CEO가 컨퍼런스에서 발언한 내용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리사 수는 여성으로는 최초로 나버트 노이스 메달을 수상하였는데 시상식에서 그녀는 팬데믹 이후 반도체 칩 수요가 완전히 어나더 레벨로 증가했으며 전방 산업의 칩 수요는 계속 늘 것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도 공급 부족은 지속될 것이며 하반기에나 완화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AMD는 경쟁사인 인텔에서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 22년간 몸담은 린 캄프를 영입하며 데이터 센터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ADB, 어도비입니다. 어도비의 실적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약한 모습 보였는데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석합니다. 먼저 시장금리 급등으로 IT 섹터 등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긴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다음 분기 전망치의 제시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주가가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구독으로 인한 매출이 전분기보다 적은 4,550억 달러인 게 컸다고 오펜하이머 펀드 애널리스트가 코멘트했습니다. 세부 사업부별로는 PDF와 전자서명 쪽의 도큐먼트가 가장 성장이 좋았고 포토샵, 프리미어 등 주 수입원인 크리에이티브가 가장 더뎠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을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데 MS 팀즈에서 어도비 앱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클라우드로 공동 작업도 가능합니다. 이는 디자이너, 편집자들의 작업 효율성을 매우 향상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ASML입니다. 반도체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ASML은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조정이 있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장 시작 전 약 4% 하락하여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드모터스입니다. 포드차가 전기차 사업 확장을 위해 SK이노베이션과 손을 잡고 11.4조 가량을 투자하여 배터리 공장을 3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7조를 투입해서 전기차 F시리즈 픽업 차량을 생산하고 나머지 4.4조 가량은 SK가 보탭니다. 완공 시 매년 약 100만 대의 전기차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투자로 일자리가 11,000개 증가할 것이니 바이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UAL, 유나이티드 항공입니다. 유나이티드는 백신 미접종 직원들을 분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미국 항공업계의 분위기는 지금 백신 미접종 직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비용을 월급에서 제하거나 심하게는 해고까지 고려하겠다고 하며 백신 접종률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이 글로벌리 완료되면 항공여행이 크게 증가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미국 항공사 중 유나이티드는 국제선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으로 리오프닝 국면에서 가장 탄력적인 회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항공 여객 수추위인데 이제 코로나 시기 낙폭을 거의 회복하였고 추가 상승으로 가는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 상승으로 항공유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약간의 악재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MRK, 머크입니다. 제약회사 머크는 최근 검토 중인 M&A 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머크는 엑셀레론을 11조 규모로 인수하는 방향으로 사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주당 약 180달러의 딜이 성사되지 않을까라는 소문이 돌고 있네요. 합병 기대감으로 9월 중순에 130불에 불과했던 엑셀레론의 주가는 이제 거의 178불에 근접했고 현재 시가총액은 10.9조에 육박합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규모와 거의 동일하죠. 통상적으로 인수합병의 사례를 보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약 30에서 50% 정도 붙는데 이미 주가는 그 정도 상승했습니다.
머크의 경우 승자의 저주가 걸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이 합병 시너지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너무 할증된 가격에 사려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이제 엑셀레론에 투자하기에는 매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에 대한 짧은 생각입니다. 천연가스, 석탄 가격의 급등으로 유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원유 선물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서 시작되는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일시적인 것인지 트렌드로 감지될 것인지 앞으로 일간 단위로 추적이 필요하겠습니다. 유가 관련 중요한 이벤트로는 10월 4일 예정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습니다. 최대 원유 수요처인 중국과 인도는 최근 공식적으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고 오펙 플러스의 증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추가 증산 액션이 트리거가 된다면 중동산 원유 및 가스 가격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가격 대비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수요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공급 측면에서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세일가스 생산을 규제하고 있고 원유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차트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투자 전략가인 제임스 폴스는 최근 주식시장의 하락 우려에 대해 겁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뉘앙스의 칼럼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도표는 평균 가계 저축률과 소비자 신뢰지수를 겹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소비자 신뢰와 저축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는 짙은 남색인데 코로나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저축률은 1980년대보다 아직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즉 미국의 가계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잠재 구매력이 남았다고 평가하며 아직 경기 확장기가 끝난 게 아니니 겁낼 필요 없다는 결론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만일 오늘 급락이 찾아오더라도 배짱을 두둑히 가지시고 우량 종목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